안녕하십니까.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한국회사법학회 최석윤 회장님이 하셨고, 이후 연구윤리교육 및 코비드19에 따른 다양한 보건안전교육도 함께 마쳤습니다. 이후 세션 1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진 전문연구원께서 자율운항선박과 기술발전,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해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혜진 전문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학회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발전과 우리나라 정책 대응에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우선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선박의 동향을 통해서 연도별 IMO의 주요 내용, 그 중에서도 MSC 리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작업 경과와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규제 재개정을 위한 주요 아이템을 살펴보고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등 검토 대상 법령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과 상용화를 위한 준비 및 대응을 끝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연도별 동향입니다. 2017년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의제가 IMO MSC 제98차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 MSC 제99차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운용 시 영향을 미칠 14개 국제협약에 대한 규정 식별 작업, 즉 RSE에 착수를 했고, MSC 제100차에서 RSE 작업 체계를 승인하고 RSE 작업을 위한 웹 플랫폼 개발 및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해인 2018년 4월 위갈 제105차에서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협약에 대한 RSE 작업 및 백분석이 신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9년 MSC 제101차에서는 RSE 작업 체계 확정 및 향후 작업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위갈 제106차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관련 소관 협약을 확정하고 RSE 작업 수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관련 의제가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RSE 수행을 위해서 자율운항 선박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자율주행을 위한 부분적 자동화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2단계에서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3단계에서는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4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선박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약 검토를 위한 방법론 1단계로서는 총 4가지 ABCD로 나누고 있고요. A는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되고 자율운항 선박의 운용을 방해하는 규정, B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되고 자율운항 선박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 C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되고 자율운항 선박의 운용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 D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운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단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방법론 2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동등 규정 또는 통일 해석 개발, 두 번째가 현재 협약 개정, 세 번째, 새로운 협약 개발, 네 번째, 분석의 결과로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비슷한 내용이라서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률위원회 작업 절차의 일정을 1단계랑 2단계 부분에서 작업 내용별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른 표랑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법률위원회 현황 볼 수 있는데요. 여기 IMO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별로 지금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한 것으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놨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RSA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협약 분석 결과,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 운항자의 역할, 법적 책임의 문제, 자유로운 선박의 정의, 인증서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자유로운 선박을 수용하기 위해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식별된 내용입니다. 이 명확화를 위한 작업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현황과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앞에 내용 RS 1단계랑 2단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로운 선박과 관련된 규제 재개정 주요 아이템입니다. 주요 아이템은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운항 주체, 선박 장치, 운용, 인프라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운항 주체에는 조종 운항 제어, 관리하는 선언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이 담고 있고요. 선박 장치 영역에는 자유로운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의 상용화, 표준화 관련 규정, 운용 영역에는 자유로운 선박 운용에 따른 사고, 안전 관련 규정,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선박과 연계된 기술, 정보에 대한 기준 정비와 관련된 규정이 주요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오른쪽에 보시면 원격 운항자, 면허 및 근로 기준, 교육 프로그램, 자율도성, 선박교통 관제 체계 등등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나열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IMO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별 등장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 인력 형태, 항만 연계 방법을 또한 살펴보면 처음에는 IoT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의 개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원들은 승선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 선박이 입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IMO 레벨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최소한의 선원만이 승선하고 대부분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입니다. 여기에는 신뢰성이 높은 지능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자율운항의 형태로 선박이 움직이게 되고 융합형 선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디지털 방법이 공존하여 선박이 항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는 무인 선박이 도입되고 전 구간을 자율운항하면서 새로운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기술의 발전 단계는 IMO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추후 기술 변화와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협약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국제협약이 재개정되고 발효되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국내법으로 수용이 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IMO 협약의 재개정에 대응해서 이를 수용한 국내법 법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솔러스, 마폴, STCW 등등이 있습니다. 추후 자유운항 선박이 도입됨에 따라서 국내법 개정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더불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객선이랑 어선을 제외하고 자유운항 선박과 관련된 법령을 총 25개로 식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선박의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우리는 자유로운 선박과 관련된 기술, 법률, 보험, 인력 등 전 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시행하고 이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선박의 기술 발전 방향 및 변화상을 종합하여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또한 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식별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관련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유로운 선박의 기술 발전과 우리나라 정책 대응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문은 한국성급의 유진호 박사님께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발전과 우리나라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핵심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한 토론 코멘트 내용들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은 단인 선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단계 또는 6단계의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디지털 선박 유형을 총칭하는 비특정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정책 또는 산업 정책도 단일성보다는 보다 다양한 테크니컬 앤 오퍼레이션 변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특정 유형에 모두 투입하는 것보다는 스펙트럼 내에서 상업성과 경제성을 구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개발과 투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 요소는 탈산소 수소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친환경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 및 에너지 컨트롤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상당한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탈탄소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은 분리하여 접근해서는 아니 될 정도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아주 복잡한 그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범위의 관점에서 자율운항 선박은 고정된 물체의 성질보다는 유동적인 사회, 기술적 시스템의 성질이 더욱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UN 해양법, 솔라스, 마폴, 선박안전법 등에서 해사법의 입법 목적이 자율운항 선박의 규제 목적과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솔라스는 해상 인명의 보호, 마폴은 해양 환경의 보호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운항 선박은 인명적 요소가 극소화되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 요소는 극대화된 것임에 따라서 규제의 목적이 좀 더 부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IMO의 Regulatory Scope Exercise는 개별 조항의 적합 여부에 천착하기보다는 단계적 개념의 자율운항 선박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개발, 시험, 검증, 이를 운항 가능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사회 기술적 시스템과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선박이 인류에 미치는 장점과 위해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툴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플래그 스테이트의 국내법적 입법도
필요할 것이며 실선 테스트, 탑재, 보급, 운항 등을 촉진하는 보급형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자율운항 선박의 규제 입법은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적 지혜를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윤리적 인간의 조화도 함께 지향할 수 있습니다. IMO가 시간이 걸리면 국내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규제 입법은 넓은 기술적 스펙트럼과 그 변이성, 유동적 사회 기술 시스템 등을 모두 포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 입법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적 다양성, 변이성, 사회적 기술 시스템 인프라에 반영하되 선박 운항의 의사결정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구체화하고 각 유형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선원 플러스 알고리즘, 육상 원격 운항자, 선상 원격 운항자, 육상과 선상의 원격 운항자 알고리즘, 최소 선원 승선 부분 원격 운항, 부분적 자율운항, 부분적 원격 운항, 부분적 자율운항, 자율운항, 완전 자율운항과 원격 감시 등이 이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험 기반의 포괄적 입법 방식과 더불어 산업계 개발자의 표준 존중형 골 베이스 스탠다드가 프레임워크로서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목포해양대학교 임채연 교수님이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에 관하여 토론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일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까지는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IMO는 1948년 설립된 이래로 해양에서의 인명 및 선박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기준 정립, 다양한 회사 협약의 채택 및 시행을 중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O의 결과물은 자율운항 선박의 발전과 개발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맞게 발전, 진화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 기준의 정립이나 개발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제법, 국제회사협약이나 각종 결의서 등은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에 대한 작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경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IMO 차원의 논의사항과 발전이 국내 법과 제도의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국내 법제에 대한 인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IMO 차원의 발전 방향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그에 따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을 연구자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렉 리무벌 2007년, SRC 2009년, HNS 2010년 등에 대한 국내 수용 법제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국제회사 협약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협약이나 법제, 그 적용 대상 선박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연하게 자율운항 선박의 기능만을 중심으로 기술적 검토를 치중하기보다는 각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분야의 연구를 통해 국내의 자율운항 선박에 관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해양대학교 임채은 교수님과 한국성급의 유진우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SIC 2009, WIC 2007, 그다음에 HNS 2010과 같은 국제 협약들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과 같이 웅클루스, 솔러스, 그다음에 STCW, 마프 등 포괄적이며 대표적인 협약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관련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해상 물품 운송의 면책 약관 등을 다루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들 등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법들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자율운항 선박의 시범 운항 상용화를 위한 지능법적 성격의 법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별 개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4단계 혹은 6단계 등으로 구별하여 나눌 수 있지만은 현재 IMO에서는 선원의 승선 유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등에 따라서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개발하면서의 문제점을 식별함에 있어서 이는 추후 더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바라보는 자율운항 선박은 이내비게이션,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항만 등 전체를 같이 아울러 개발된 최적의 모델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불분명하고 선장과 선원 등과는 다른 개념인 원격 운항자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 등이 불명확합니다. 기존 전통적인 선박의 설계나 운영 체계가 다르기에 관련된 인증 개발,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등장 등 새로운 신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IMO와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으로 향후 해양 물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 참여해 주시어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회사 안전과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